안녕하세요, 아우디 곤델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전기차도 처음이시고 큐포도 물론 당연히 처음이셔서 요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차에 딱 타면은 이렇게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차 보통 자동차들은 요 스타트 버튼으로 해서 시동을 걸고 뭐 전원을 켜고 이렇게 되는데, 큐포 같은 경우는 키를 소지한 사람이 시트에 앉았다는 게 인식이 되면 키 온 상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에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찰컥 하면서 이렇게 온이 됩니다. 이렇게 온이 된 상태에서 기어를 뒤로 변속을 하면 이제 레디가 뜨고 출발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고,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오토홀드가 걸려 있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오토홀드가 걸려 있죠. 오토홀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벨트를 안 매고 이제 내연기관처럼 운행을 하면 안전을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이 꺼지는 상황은 오토홀드가 걸려 있고 벨트를 매지 않고 우리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제 시동이 꺼지죠. 뭐 예를 들면 지금 D 같은 경우는 전진을 할 때는 시동이 꺼지는 경우는 없는데, 자, 이렇게 후진을 해놓고 오토홀드가 걸려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뭐 문을 연다거나 뭐 또 다른 행위를 할 때 하면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내연기관과는 조금 이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오토홀드가 걸려 있다, 그리고 벨트를 매지 않았다 하면은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내연기관하고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차에 타는 순간 벨트를 매고 있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고객님께서는 회생제동에 대한 궁금함이 많으셨는데, 회생제동은 보조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조 브레이크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생제동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차량을 멈춤으로써 버려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나중에 또 주행할 때 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회생제동에 대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동법은 이렇게 뒤에 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네모칸이 점점 차오르죠. 반대로 지금 플러스 작동시킬게요. 플러스 하면은 다시 이렇게 되고, 플러스를 하면 더해져야 되고 마이너스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반대로 되어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속도를 마이너스 한다, 즉 회생제동 강도를 높인다. 총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패들 시프트,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저희 Q4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자동 모드가 있어요. 효율적인 주행 지원 들어가시면 이제 자동이 있고 끄기가 있잖아요. 이 자동을 선택하시면 이 전방에 앞유리창에 달린 외부에서만 보이는 이 카메라가 앞차를 인식합니다. 앞차를 인식해서 저 차랑 이제 가까워질 것 같은데, 부딪힐 것 같은 정도의 거리인데 하실 때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앞차가 이제 표시가 되면서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제동은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무조건 인식을 하고 제동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속을 하는구나, 앞차가 있으면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 타력 주행이 아닌 감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익숙해지셨을 때 내 전방에 차가 있으니까 곧 멈추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엔진 브레이크를 걸듯이 차를 스르르 세우겠구나, 이런 느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질감 없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B 모드입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라고 하는데, 이 B 모드로 레버를 내리면 여기 이제 컴포트 위에, 주행 모드 위에 B라고 표시가 되죠. 자, 이 B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강제 회생제동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엑셀을 밟다가 발을 떼는 순간 회생제동이 걸려요. 엑셀에서 발을 밟고 떼면 회생제동이 걸린다. 그러므로 강제 회생제동을 건다.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없이 엑셀의 감만으로 가고서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엑셀에서 밟는 순간부터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울컥울컥거리고 뭐 나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도 뭐 보조석이나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멀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켜고 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레버를 내리면 이제 D 모드가 되고 그럼 이제 이 B 모드가 꺼지는데 이제 타 브랜드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경우는 B 모드가 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력 주행,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한 관성에 의해서만 쭉 주행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강제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선택권을 큐포는 줬고 테슬라는 주지 않았다. 네,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큐포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은 이렇게 총 3가지 기능이 있고요. 이제 주행하는 방법, 어떨 때 회생제동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회생주행 모드는 이제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지금 뭐 앞차가 전방에 이제 차가 도로주행 흐름에 맞게 있다가 이제 앞차가 생기면서 가까워질 때 알아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브레이킹 방식과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차가 좀 없을 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전방에 보시면 이제 내리막길이 나오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들 시프트로 최대한 작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속으로 가게 놔두고 엑셀이랑 브레이크 아무것도 안 밟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회생제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좀 충전하고 미리 감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측이 가능한 도로기 때문에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대신해서 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을 보통 이렇게 딱 작동을 시켜 놓고 있으면 여기서 다시 풀려면 요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엑셀만 밟으면 바로 회생제동이 풀립니다. 네, 초기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번거롭게 오른손을 쓸 일은 딱히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앞에서 차가 멈출 거니까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쓰시다가 브레이크를 물리 브레이크를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제동을 하고, 네, 이런 느낌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차가 있는 걸 인식하니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습니다. 회생제동을 스스로 하는 거죠. 한 1단계 정도의 힘으로 더 가까워지, 뭐 더 가까우면 더 강하게 잡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호가 바뀔 건데 저희 고객님은 이제 운행하시다가 신호 대기 중에 멈출 때 약간 꿀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브레이크로 서서히 멈춘 다음에 네, 요렇게 정도 뭐 딱히 브레이크에 더 이상 힘을 더 압력을 가한다던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꿀렁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생제동으로 차가 기본적으로 멈추다가 최종적인 순간에 물리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는데 이 체결하는 단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승차감 자체가 조금 꿀렁임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건 모든 전기차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내연기관을 계속 타시다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거니까 이런 이질감이 생기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출고한 지 이제 일주일 되셨고 운행도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운행해 보시면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승차감을 적응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브레이크의 감, 브레이크 제동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적응해 보셔라 라는 뜻이죠. 지금도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걸고 있습니다. 저는 엑셀 브레이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앞에 차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는데 제가 좀 속도를 냈죠. 그럼 초록색으로 저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작동을 할 것이고, 이제 멀어지니까
이 초록색 브레이킹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생제동을 작동하지 않았는데 차가 스스로 이 오토 모드였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을 한 겁니다. 이런 영리한 기능이 아우디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패들 시프트를 사용한 회생제동, 그리고 이 자동 모드 효율적인 주행 지원에 들어가서 이제 자동 회생제동으로 인한 회생제동 방식, 그리고 최종 멈춤 단계에서 꿀렁임 없이 브레이킹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신호대기가 좀 나오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꿀렁임이 사실 고객님의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여기서 왜 꿀렁일까요? 하시는 부분이 좀 고민이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전방에 이제 신호가 변경이 됐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화력 주행으로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핸들에 있는 회생제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럼 전방에 좀 가까워지죠. 속도가 많이 주니까, 예, 이렇게 좀 다시 유지해서, 뭐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주시면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가 멈추듯이 하는 느낌. 저는 전혀 이질감 없이 작동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브레이크 이제 발에 놓는 발의 압력 이 부분의 각도를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연기관끼리의 제조사별로도 BMW 느낌, 아우디 브레이킹 느낌, 현대 느낌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기차라서 불편하다에 대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그냥 제조사의 특징이자 자동차의 특징일 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있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회생제동을 이 차가 스스로 자동 모드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 브레이크 안 밟고 있습니다. 네, 여기 늘어나고 있고 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 브레이크 없이 사실상 섰어요. 사실 뭐 제로까지는 안 가는데 최대한 감속은 들어갑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자동 모드와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운전 방법이었고, 이제 B 모드로 가게 되면, 네, 계기판에 B가 뜨죠. 이러면 강제적으로 계속 엑셀에서 발을 뗄 때마다 회생제동이 작동을 한다. 약간 이건 멀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브레이크 페달 없이 원페달 주행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원페달 주행이 아무리 가능해도 최종적인 멈춤은 결국 이 가운데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이 하는 거죠. B모드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뭐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팍팍 쓰니까, 예,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 이런 거는 뭐 혼자 타셨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디 권대리였습니다.